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다양한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승홍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앓게 되면서 부쩍 눈이 침침해지셨고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그렇게 발이 시렸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당뇨병 상태가 악화되면서 하시던 일까지 그만두게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의 한 건물. 얼마 전부터 이 건물의 관리 일을 맡아 해오고 있는 조상현 씨. 약 18년 전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는 처음 자신의 당뇨병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이제 다리가 다쳤으니까 이제 활동을 잘 못하고 이제 뭐 해다 주는 거 막 그냥 먹고 운동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막 갈증 나오고 소변 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검사해보자 하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처음 재니까는 300이 넘는다고 병원에서는 막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인슐린 주사를 막 맞으면서 이제 좀 잡아놓고 태워놓고 나올 때는 약으로 먹는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오전에 하나씩 먹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인슐린 맞고 조절이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내성이 생기는 그런지 몰라도 자꾸 당은 올라가는데 약은 올라가고 당은 안 떨어지고. 오랜 약물 치료에도 서서히 악화되어 왔던 당뇨병. 지난 4월 그는 인슐린 펌프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시작 후 약 2달. 불규칙하던 그의 혈당은 현재 안정을 찾은 상태. 평균적으로 약 먹고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재보들 못했었어요. 근데 그날 그 3월 3일 날 건대병원에서 이제 예약하러 갔을 때 그때 보니까는 330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정상보험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정상보험에 있어요. 요 수첩에도 있다시피 지금 내가 매일 이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정상이에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생겨난 당뇨합병증 증상들도 사라졌다는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제일 처음에 눈이 막 침침했었어요. 이게 안경을 썼어도 눈이 침침했었는데 첫째 그게 좋아졌고 이 왼쪽 다리가 옛날에 그 교통사고 났던 다리는 이지만 발이 시려웠어요. 발이 시려웠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에 더해 인슐린 펌프 치료 시작 당시 꽤 높았던 인슐린 주입량 역시 많이 줄어든 상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많이 올라갔었어요. 28가량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그런 게 그 췌장이 조금씩 좋아진대요. 물어봤더니. 짬짬이 근처 공원을 찾는 조상현 씨.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부쩍 체력이 좋아진 덕에 운동에도 어려움이 없다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훨씬 이게 달아놓으면 힘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피곤하게 이렇게 못했어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모든 면에서 지난 수년과는 전혀 다른 두 달을 보내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쉬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빨리 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빨리 달았으면 완치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충주에서도 보니까는 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왜 저 사람들 합병이 와서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잘라라. 근데 여기서는 걸어나가더라고. 진짜로 제일 처음에 고 가서 검사를 딱 해본 게 빈혈이래, 빈혈.
이게 우리 같은 사람 보고 빈혈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게 집에서도 막 놀래고 그러는데, 이걸 달고 나서는 보니까는 진짜 운동에도 그 근육이 생기고 진짜 좋더라고. 그게 난 이제 생생사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걸 지금 당 있는 사람들은 처음이든 뭐든 빨리 이걸 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때는 하시던 일까지 그만둬야 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다시 일을 시작할 만큼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눈이 침침해지는 것, 그리고 발이 시린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 당뇨의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 이 몸이 망가지는 게 당뇨병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파괴되는 건데, 눈에 있는, 이 망막이 파괴되거나, 눈에, 뭐, 그 외에도 백내장이 오거나, 이 사람은 눈이 금방 좋아진 건 백내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망막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린 증상도 신경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그 신경합병 때문에 이제 시리고, 네. 혈관, 동맥경화증 때문에 잘 흘리지 않아서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면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볍게 나타나는 것도 당뇨병 합병증이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그죠. 이한제 혈당 높은데도 계속 먹약 먹고 하루에도 2-3번씩 먹으면서 계속 나빠졌어요. 근데 우리 몸은 좀 이게, 좀 여유가 있는 거라서 조금 망가지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망가진 상태 계속 가면 더 망가지면은 생명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증이 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합병증은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당뇨병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 당뇨병이라는 것이 우리 세포가 영양 부족이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 온몸의 세포가 다 영양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망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족부변변 심각해요. 이 다리가 우리 뇌로부터 가장 멀리 있으니까 신경합병증이 빨리 오고 심하게 오니까 신경이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 다리 아니죠. 그래서 골목골에 자르게 돼서 이게 당뇨병 환자가 족부 절단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도 망가져서 후천성 장염, 태어날 장염에 나게 되는 것에 가장 흔한, 가장 후천성 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래서 사실 당뇨병 환자 보면은 장염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투석, 해가지고, 매일 5,000명 이상이, 당뇨자 투석을 시작하죠. 치료를, 합병증 오는 치료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먹약 먹은 사람들은 결국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면 저렇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환자는 저런 그림 보면은 너무 절망해가지고 자포자기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심하게, 나쁜 치료를 계속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빨리 하면은 저렇게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화면 보시고 아마 많이 놀라시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희망을 드리는 얘기를 드리자면,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올 3월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발이 시린 증상이나 눈이 침침한 증상이 모두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기한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 원래 이렇게 좀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가요? 그럼요. 원칙에 이제 당뇨병 상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슐린 달면은 당뇨병의 원인에 맞는 치료라서 이게 생명력이 돋아진다고 벌써요. 일반 이야기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망가졌다가도 좋은 치료하면 빠른 속도로 회복해요. 이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달면 빨리 좋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당뇨병의 초기,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좀 말기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서서히 금방 망가지고 서서히 망가지니까 망가진 것의 양의 차이가 있죠. 그죠? 네.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회복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아니 좀 힘들어요. 그죠? 네. 그렇죠. 빨리 다른 자동차는 힘든 것처럼. 천천히 가면 금방 유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제2형 당뇨병이 완전히 낫는 거, 아무 약도 안 먹고, 그거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먹는 약 먹고, 이거 구식치료, 인슐린만 했던 경우 보면, 이 경우에는 30년 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은, 약 한 3년 만에 기계 뛰고 났어요. 이 경우에는 요게,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있다가 났고, 그죠? 이 사람은 약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한 10년 동안 있고, 그죠? 좀 오랫동안 있다가 완치가 돼버려서. 기계 뛰고. 이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못 치료했어도 천천히 망가지니까 여유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회복을 하는데, 얼마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새로 막 진단받지 않은 사람은 병력이 길지 않으니까 5개월 만에 났어요. 아까는 3년 만에 났지만, 그죠? 2년 만에.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한 2개월 만에 났죠. 이 사람 좀 넘어서 한 2년 만에 났지만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낳는 일이 많죠. 5개월 만에. 그래서 초기 때는 낳는 일이 아주 빨라요. 낳는다는 것이 당뇨병 상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완치가 되는 것 많죠. 이건 세계 학회에 보고한 거니까.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런 보고를 해요. 다른 의사들도. 당뇨병은 불치의 병, 계속 나빠지는 저주에 받은 병이 아니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게 완치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네. 네. 조기에 치료를 받는 환자일수록 완치될 확률도 훨씬 높아진다. 그렇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환자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보면요. 혈당이 3,400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죠? 네. 높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슐린 펌프를 짜고 이것이 이제 식사량이고 기초량인데 보면 혈당이 정상화됐죠? 네. 이 사람 난 사람인데 석 달 되니까 14가 2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7분의 1 인슐린 줬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값이 7분의 1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는 약은 약하면 점점 올라가는데 이건 떨어졌죠? 그런데 혈당은 정상이었어요. 몇 달 되니까 1까지 떨어졌어요. 12분의 1, 14분의 1로 줄어들었죠. 5달에 0.3. 기계 완전히 인슐린 뜯고 완전히 정상화 돌아가지고 아무 치료 안 해도 먹약도 안 먹고 병원에 올 필요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이 환자도 보면은 당뇨병 걸린 지 3일 만에 왔던 환자인데 보면은 이게 혈당치거든요. 파란색이. 혈당치가 450 정도 됐어요. 그것이 혈당이 정상화돼 100으로 조절됐어요. 인슐린은 150단위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초기 때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인슐린을 계속 줄였어요. 심지어는 이 정도 되면은 약 한 5분의 1로 줄었죠. 20단위니까 그죠? 30단위. 나중에 점점 들어가지고 제로까지 떨어졌더니 기계 띄었더니 그 다음부터 평균 혈당치가 100으로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완치가 된 거죠. 3년 만에 시작했으니까 당뇨병 시작한 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나 봤더니 혈당치도 정상화됐고 기계 띄고 3일 후에요. 3개월. 그 다음에 공복 혈당치도 기계 띄고 3개월 후니까 완전히 정상화 혈당치 됐는데 이 당뇨병은 병이 췌장의 병이니까 췌장에 인슐린 만든 췌장에 인슐린 나오는 양이 첫 번째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식전 식후. 근데 완치되고 나서 3개월 후에 기계 띄고 3개월 후에 똑같은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한 2배 증가하고 이건 10배 증가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정상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당뇨병은 치료 방법을 제대로 하고 환자가 잘 이해를 하고 자기 완치된 방법을 잘 이해하면은 스스로 나을 수가 있는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면은 이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30년, 20년 된 경우에는 2, 3년 혹은 10년 걸려서 난 사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병원으로 직접 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직접 환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생활하시는 모습까지 짧게나마 만나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요법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고. 재밌죠? 네. 우리는 왜냐하면 식이요법으로 당뇨를 고치지 않는 병원이니까. 그거는 당뇨병원이 아니까. 그 거꾸로 얘기하면 당뇨병의 원인을 가르쳐줘요. 너 자신의 치료를 네가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니까 당뇨병을 알기 위한 원인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인슐린 펌프 사용법도 배우지만, 그건 뭐 크게 그건 아니죠. 우리 몸에 거기에 반응하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 훈련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 외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로 실습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실습하고 트레이닝까지 받아가지고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은 병원이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자기 자신 잘 고칠 수가 있죠. 네. 그 자기 집에 의사가 없어도 자기가 의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 병원은 혈당 조절을 2주 동안 혈당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훈련과 이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도록. 네. 목적이 달라요. 네. 그냥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인슐린 펌프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보는 사람마다 정말 우리 좋은 치료 발견했으니까 제발 좀 치료하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다고요. 네. 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 느낌이 만족이 없으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권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 만족도 높으니까 다시 하면은 느낌이 다르니까 분명히 좋아지니까. 옛날에 먹약 먹고 치료하고 했지만은 만족을 못 했거든. 계속 나쁜 일을 자기가 느꼈거든. 이거는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 하나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그걸 확인하거든, 진실을.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만족도 높은 거죠, 또. 자신감 있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감과 함께 생활의 활력까지 또 얻어갔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실 건가요? 네. 인슐린 펌프는요, 하루 3끼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인슐린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루 24시간 착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떼었다 잠깐씩 착용을 해도 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뭐 떼어내도 돼요. 뭐 하루 이틀 떼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췌장이 안에 있는 췌장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그 인슐린 펌프 달면 그 기능이 더 향상되니까 췌장 혈관과 인슐린 양을 밖에서 적게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좀 떼고 생활해도
오랜 기간 아니면은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죠. 너무 오랫동안 떼면 안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아주 떼는 경우도 있죠. 췌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아주 떼죠. 그것도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씩 떼고 있어도 혈당 조절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낫기 시작하는 경우. 근데 그걸 이제 좀 많이 회복하면은 아주 적은 양으로 줄여가지고 그래 좋으면 그래 떼어버리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주 자기 몸 체계에서 하나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몸에 췌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녀석이 또 일을 하니까 나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사실 인슐린 펌프를 직접 개발하신 분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좀 활동이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가장 큰 당뇨병 센터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의사, 간호사에 대해서 또 인슐린 펌프에 대한 그 세미나를 제가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되면은 7월달에는 또 어디 있고 8월달에는 인도네시아에 또 의사들 얘기해야 되고 9월달에는 유럽 당뇨병학회에 가야 되고 뭐 세계 당뇨회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당뇨 환자분들께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도 보면은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러니까 축 늘어져 있고 다리 아프고 눈도 나빠지니 뭐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네. 우울증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져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얼굴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좀 먹는 약 먹거나 옛날 치료해서 혈당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치료해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몸 망치지 말고 좀 제발 좀 일찍 와가지고 합병 예방하고 또 완치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나쁜 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옥에 가둔 것처럼 잡혀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지 그렇게 환자가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 정도의 독립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알아가지고선 제발 합병 좀 오기 전에 빨리 와서 오시면은 경제적으로도 해결되고 이익되고 자기 직업도 잘 수 있고 완치도 되고 집안이 전부 다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잘 알고 다른 환자들이 실질적인 걸 잘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걸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당뇨는 불치병이다, 그리고 평생 가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제는 과감히 좀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당뇨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